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 2025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까? 그리고 중국 해커의 진화, 미국 인프라를 겨냥한 치명적인 사이버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소식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런스의 기자가 테슬라 모델 Y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즉 FSD 최신 버전을 직접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테슬라는 2025년 후반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지속적으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최신 FSD 버전 13.2. 이번에 테스트된 FSD 최신 버전은 13.2로 2024년 12월에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이 버전은 특히 회전이나 교차로 주행에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광자 제어 지연 시간 감소라는 새로운 기술도 도입되었는데요. 기자는 그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주차 공간에서 시작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기능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횟수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테스트 결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지만 발전은 확실하다. 베런스 기자는 이번 버전이 이전 버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견고한 인간 운전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차는 주차된 차량, 공사구역, 보행자, 어려운 좌회전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여전히 운전자는 주의 깊게 차량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넷째, 전문가 의견 아직은 갈 길이 멀다. TRUIST의 분석가 윌리엄 슈타인은 이번 버전을 행운의 13번째 버전이라고 표현하며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 FSD 사용을 권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35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410달러 수준입니다. 다섯째, 일론 머스크의 낙관론 2025년이 자율주행의 해가 될까?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5년 초에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올해 2분기 중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10월에 열린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의 최신 FSD 버전은 이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예측대로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테슬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선할지에 따라 주가와 시장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중요한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해커들이 어떻게 단순한 기업 도둑에서 미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군사적 무기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미국 통신망과 주요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중국 해커의 목표 변화. 중국 해커들은 한때 주로 기업의 비밀 정보와 소비자 데이터를 훔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잠재적인 군사적 갈등을 대비한 사이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2023년 가을 비밀회의에서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원하는 대로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공격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전력망, 항구, 심지어 통신망까지 마비될 수 있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은 2021년부터 미국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휴스턴 항구 공격. 해커들은 31초 만에 항구 시스템에 침투해 모든 직원의 비밀번호를 다운로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항구 내부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탐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언제든지 다시 침투할 수 있는 뒷문 백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침투. 2023년에는 솔트 타이푼이라는 중국 해킹 그룹이 베라이전과 AT&T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측 인사들의 전화통화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해커들이 사용한 기술과 문제점. 이번 공격에서 중국 해커들이 사용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오래된 라우터와 통신
장비의 취약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시스코, FORTI, NETGAR가 만든 오래된 라우터의 보안 결함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투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고,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트래픽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또한 해커들은 자신들의 디지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했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들이 수년간 미국 네트워크 내부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정부의 대응.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FBI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커들이 장악한 라우터에 원격으로 접근해 멜웨어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통신산업에 대한 필수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섯째, 왜 대만이 주요 타깃인가? 미국 안보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방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군사 공급망을 방해하고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NSA 부국장이었던 조지 반스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때까지 며칠간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해커들의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 간의 갈등에서 사이버전이 중요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된 내용처럼 사이버 안보는 이제 우리 일상과 국가 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